170석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무리한 법을 추진하려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란 방법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행정입법 견제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법안이기도 한데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2015년 5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한 행정입법 견제와 관련한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했습니다. 이 법은 이른바 유승민 국회법이라고도 불렸는데 개정안 취지는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의 입법 과정을 생략한 채 각종 시행령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포가 무산됐습니다.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그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 시작한 때도 바로 이때였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이 법안은 여러 차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 2017년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정책 연대 과정에서도 되살아났습니다. 유승민 국회법을 이 두 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공수가 바뀌고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했겠죠. 또 2019년 자유한국당 때도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연아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법안의 핵심은 현행 국회법 제98조의 2, 제3항을 고쳐서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는데요. 김연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의 국회법 파동 당시 법안과 내용이 같았습니다. 두 법안 모두 국회법 제98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아 흐지부지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이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란 방법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있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켜집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조홍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 시행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의 수정 요청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또 정부는 시행령을 수정 변경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겼는데요. 여기서 의무라는 말이 중요한데 현행법은 국회가 의견을 정부에 통보하면 처리 계획을 보고한다는 정도여서 정부가 버틸 경우엔 수정이 어려웠는데 이를 강제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정대로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이견 없이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이 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인사사무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이 권한을 맡겼었죠. 또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이른바 검수완박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주로 야당 쪽에서 고개를 들었던 이 개정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자연스레 삼권 분립의 붕괴, 국회 독재라는 말이 떠오르셨던 분들 많이 계실 듯한데요. 행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수정 변경을 명령하겠다고 나서는 건 자연스레 국민들로 하여금 국회 독재라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시행령 같은 행정 입법은 명백히 대통령이 책임지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요. 거대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수를 무기로 사사건건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이런 행정부의 고유 권한마저 빼앗아 가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집단들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입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자에 그칠 뿐 행정부 위에 올라서는 어떤 독재 기구가 아니죠. 개정국회법은 행정부를 마비시킬 것이 뻔합니다. 무소불위라는 말, 요즘은 국회를 가리켜 이 말이 자주 사용되곤 하죠. 국회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흔들 정도의 마구잡이 입법, 과도한 인사 견제권에다가 헌법에 정해진 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편성권까지 행사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 의원 개인들도 면책 특권에다 무수한 특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즉 삼권 분립과 법치를 국회가 파괴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국회의 정치 몰입애들이 야패 마음만 먹으면 현직 대통령도 탄핵해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몸소 체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기형적인 국회 권한의 확대와 그에 따른 남용 방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손을 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말 나온 김에 국회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죠.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은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국회가 더 힘이 세죠. 단편적으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예산권이 없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의 권력은 200가지가 넘지만 탄핵하기도 힘들고 책임을 묻기도 힘든 잘못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2천만 원의 세비를 계속 받아갔고요. 윤미향 같은 국회의원도 계속 세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런 특권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21대 국회는 특정 정당, 특정 세력으로 권력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엄청난 의석수를 한 정당에 몰아주었죠. 그 결과 특정 정당이 출발 때부터 상임위원장 전체를 차지한 데 이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악법을 날치기 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청회나 법 제정 숙련 기간, 토론, 설득, 대화 없이 불도저로 밀듯 모든 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듣도 보도 못한 법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위장탈당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했었죠. 자, 이에 소수 여당이 이 같은 독주 저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즉 필리버스터뿐이지만 이마저도 강제로 저지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행정부의 고유 권한 하나를 더 빼앗아 가겠다고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